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가치관 통하지 않는 트럼프, 다카시 정권은 국익을 내다보고 행동을 이라는 제목으로 마이니치 신문에서 4월 8일 다나카 히토시라고 일본 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 고문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이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을 둘러싸고 미 이란은 2주간의 정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예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위기에 일본 외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자립적 안보경제 지향하라. 트럼프는 스스로 국제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고 미국과 같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돼 있다. 자유무역과 개도국 원조, 기후변화 대책 등 자유사회의 리더로서 행동해온 것에 손을 떼고 국제기구에서도 탈퇴했다. 유럽이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럽은 안전보장면이나 무역면에서 자립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두 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있고 지금 양국은 핵 억제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핵이 없어도 충분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이 작용한다. 반면에 일본은 이하는 유료기사입니다. 전문가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미국산 석유로 돌리면 그만인 것을 일본으로서는 그게 국익 아닌가. 자주 국방한다고 헌법도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내세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가치관은 그럼 뭔데? 이제까지 세계주의에 의해서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이런 자유사회 이런 거냐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이란 전쟁에서 2주간 휴전 발표 후 유가 폭락. 야후 파이낸스 제이크 콘리 브룩 디팔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란 전쟁에서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 유가는 16% 이상 급락하여 브렌트유는 배럴당 90.78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94달러를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약 2%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0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협상 중이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안전한 개방을 요청하고 이란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휴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 평화와 중동 평화에 관한 최종 합의와 함께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원수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오늘 밤 이란에 파견되는 파괴력을 보류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그 후에는 다리도 없고 발전소도 없을 것입니다. 석기 시대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극한 발언 다음에 휴전 합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중이라도 우리나라 한국전쟁 할 때 휴전회담을 할 때도 전선에서는 치고받고 우리나라는 중부전선에서 치고받고 막 싸웠죠. 트럼프 미국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 발표 유가 폭락이라는 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속보 미군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 악시오스. 오늘 그 발표 전에 4월 7일 날 백지연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 악시오스의 인용문을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죠. 아직은 일단 휴전을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보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괴멸시킨다면 그러면 이란 석유를 미국이 장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산 석유를 중국에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비싸게 사야 하고 또는 미국 석유도 매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풀리는 것은 카자흐스탄 더 이상 중국에 싸게 팔지 않고 유럽에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성도 외교도 실정, 원칙론의 얽매인 이재명식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미동맹 균열 현실화할 수도. 조문정 기자가 뉴델리에서 4월 8일 봉쇄 40일 한선박 26적 선원 173명 묶여 1선박 통과의 귀국복잡 회피성 해명, 일본 헌법 구조방패 개헌카드로 트럼프 달래, 한국 원잠 요청하며 정작 호르무즈 호송 불응, 종전후 청구서, 청해부도 재설계 불가피, 전문가 소통 부족 만회 못하면 동맹 균열. 요거는 소제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전쟁 아직 본게임이 아니다. 4월 중순이 분수령. 휴전을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이영국이 분담해라. 전쟁이 끝나도 이란 명단 요청 거부, 귀국 논리는 책임 회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일본은 헌법 구조로 돌파하는 원잠 요청하며 호송은 거부. 청해부대 역할 재설계 불가피 한미동맹 균열 현실화할 수도. 이거에서는 한 예비역장성이 여러한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런 논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변수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호르무즈로 통과 안 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홍해 쪽으로 파이프라인 돌려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석유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파는 그런 거를 이 IMMEC라고 바이든 때부터 사실상 구상을 했다는 게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도를 움직이는 뒷세력들이 이제는 석유 패권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는 욕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일본한테도 했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미국산 석유를 빨리 돌리면 그만인 것을 그게 국익 아니냐라고 선제적으로 호위안 보내라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좀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미국산 석유 사는 거로 통팁시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빠져나오는 거 좀 이란하고 우리가 직접 협상하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듀드 44 구하라. 한 명 구출에 항공기 155대 띄운 미국. 작전 비용 3,800억 원 추전. 조국에 충성할 만하다. 유진우 조선비즈 4월 7일. 미 공중함대 압도적 물량 공세. 조종사 생환에 2억 5천만 불 감수. 장비보다 인적 자산 최우선 증명.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같은 유럽 소국으로 치면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한 명의 공군 무기 통제사를 구기에 위해서 미국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국가에 충성, 조국에 충성하는 그 출신 성분이 어디래도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구한다. 또 사실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그 제가 그 어저께인가도 미리 미국이 그 참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영화 뭐 무슨 에너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에 뭐 미국 비행기가 추락했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영화도 됐죠. 구출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이 똑같이 돼가지고 이번 작전 요거는 충분히 할리우드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할 것 같다고 어저께인가 제가 의견을 얘기했는데 뉴스에도 그렇게 또 조국에 충성할 만하다는 그런 뉴스를 냈네요. 하룻밤의 괴멸도, 트럼프의 리미트 임박한 침신도는, 일본 지목 비판 이유 해설. 뭐 하룻밤의 괴멸이 하룻밤 만에 일단은 휴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아사히 뉴스, TV 아사히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지목하며 불만을 토로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영장된 협상 시한까지 앞으로 15시간 최종 국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국면이 일단 2주간 휴전이다. 트럼프 하룻밤에 괴멸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그리고 고육과 유료를 했었고요. 한국 요격미사일 이란 전소 명중률 97% 보여준다. 일본 코리아 재팬에서 4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성능과 한국 방위산업의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보도한다. 격추하지 못한 것은 한 발뿐. 한국상 방공시스템 천공2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시험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영되어 그 요격률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미디어나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표적으로 한 30발의 미사일과 드론 중 29발을 격추했다고 한다. 이는 개전 한 달 동안 요격된 미사일과 드론의 총수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성과는 두바이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정치인과 군사 분석가들이 찬사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 그 계룡시에서 계룡된가요? 거기에서 열렸던 건군 71주년 천궁2가 전시된 그런 사진을 게재를 일본 쪽에서도 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대규모 직접 고용 결단. 최지수 연합뉴스 TV 4월 7일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에 나섰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에 원청 하구의 소송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돼가지고 고륙지책으로 다시 나온 건데 이게 어쨌든 그 나이들이 먹고 또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 생산직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만은 그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인사적체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어떤 파트를 좀 해가지고 도급식으로 당신이 자회사 만들든지 뭐 회사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운영해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서 그게 그 부분이 하청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었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급여 관계만 서로 잘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포스코 거를 이 평균 임금을 계산해 봤어요.
2025년도 인건비가 2조 757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가 17,631명입니다. 그러면 인당 평균이 1억 1,770만 원이고 2024년도보다 한 400만 원 올랐어요. 만약에 동일 임금 수준이라면 협력 작업비가 2조 8,604억 원.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을 가지고 나누니까 거기에서 24,309명이나 그렇게 많이 일하느냐? 요게 그 문제인데 아마 아닐 거예요. 인당 평균 임금이라기보다도 잠깐 이 중에서 7,000명으로 직영으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협력 인원수가 너무 많긴 많죠. 제 생각에는 자재비 같은 게 들어가서 소모품 쓰는 거 이런 거 회사가 일일이 못 사주니까 당신들이 일하면서 들어가는 자재 이런 거 다 그 계약 금액에 넣어줄게 해가지고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직영 직원보다 협력업체 직원 수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많이 또 분사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포스코 경영 실적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주석 데이터를 모두 숫자 속성이 아닌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분석을 하려면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숫자 속성으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싸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저는 포스코를 그리고 또 상장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로 돼 있어가지고 개별은 의미가 없고요. 연결로 해야 되는데 또 연결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철강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보려면 결국은 비상장화된 포스코를 금융감독원 가서 자료를 찾았는데 이 비성분 내역도 제가 인건비는 요건 일일이 입력을 다시 한 거고요. 나머지 거는 다 문자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경비하고 MC 요런 것만 제가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요 운영경비에는 전체에서 MC를 빼가지고 운영경비를 제가 산출해 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포스코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비상장으로 하고 포스코를 재상장해서 일반인이 더 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왜 뒤로 숨기냐 이게요. 알짜배기 기업이. 그러나 재무제표만큼은 당연히 그 숫자 속성으로 했습니다. 매출액이 그 작년에 35조 했고요. 2024년도에 37조 5천억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매출량이 내려가고 있죠. 영업이익은 근데 올해는 다시 약간 올라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석을 하고 싶은데 자재값이 올랐냐 내려갔느냐 철광석 가격이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싶은데 그 하다 보면은 문자 속성 때문에 짜증이 나서 포스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나온 김에 IFRS 18에 대해서 제가 한국 회계기준원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2027년부터 그 손익계산서 구조를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해라. 뭐 오늘 그 리스 매출 이런 것도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런 데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경영성과 지표 관리
저도 여러 가지 경영성과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얘는 이 에비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비타는 보여드리고 있죠. 또 비용 분류 방식 개선 이런 것도 좀 일반 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하자. 왜 중요하냐? IFRS 18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 해석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영업이익 앞단계인 매출이익 산출을 위한 재정원가는 그 잘못된 근본은 건드리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건드려야 됩니다. 매출원가를 건드려야 됩니다. 회계 기준 뭐 이거 이리저리 많이 바꿔봐야 그나물의 그 밥이다. 비교는 쉬울지는 몰라도 원가 회계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회계 기준도. 그게 문제다 이거죠. 매출원가를 건드려야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 43.4%, 국힘 57.2%, 민주 22.5%. 이게 무슨 웬 제목이냐 해서 봤어요. 뉴데일리 여론조사 경북 판세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지성 기자가 4월 7일 이 긍정평가 40대 58.2%. 그래도 높네요. 30대는 50.9%가 근데 부정적이다. 70세 이상은 70.3%가 국힘 지지를 하고 40대는 34.1%가 민주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 있다 보니까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응답률 7.8% 가지고 통계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응답률이 한 1000명으로 했다 그러면 500명 정도는 돼야 그게 통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통계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좀 같이 그 학습했던 분 중에 하나는 여성분이고 박사 자격을 땄다고 그랬었나 뭐 했는데 노처녀신데 통계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분도 은퇴를 하셔가지고 좀 요즘은 교류가 없습니다만은 통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풍 장시일가 고려엔 배당금 수백억 수령 전자신문에서 4월 7일 했는데 저간 얼마를 받느냐 그러면은 고려엔 배당만으로만 약 236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작 자기네들의 영풍 배당 수익은 3,600만 원 규모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또 생각을 좀 정리하면은 창업 장시 최씨 1세 경영주들의 약속은 동업이죠. 지분율이 50대 50이라는 영풍 출신 관계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두 동업자는 우리가 둘이서 잘 50대 50대 해가지고 하자. 근데 기업이 공개되면서 장씨 측이 음량으로 지분율을 높이는 배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세 경영에서 최 씨가 경영권을 지켜내기는 했으나 항상 불안을 안고 있어야 할 형편일 것입니다. KG의 우호 지분이 없다면 경영권을 지키기 난망할 수도 있습니다. 장 씨의 영풍 실정은 미미하고 이것은 마치 중국 앙서방처럼 돈은 최 씨가 춤을 추고 돈은 장 씨가 버는 형국이다. 그리고 동업은 3세 와서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해봤습니다. 충분조건 논리로 좀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매우 큰 갭이 있다. 그게 정치든 지금 중동 전쟁이든 뭔가 생각하는 거하고 큰 갭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 특별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분명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위에 거는 일반 제가 이 갭을 찾아내는데 제거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쉽게 찾아낼 텐데 이렇게 공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대체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중동 전쟁이니까 서기 패권 항목으로 본다면은 기초가 국가적인 대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휴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대립의 이동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대립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만 유사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바뀐다는 뉴스가 난무한다. 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전체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휴전이 되더라도 미군의 중동 주둔 명분은 계속된다. 철수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립이 이동한다면은 대만 유사가 발생할까? 이렇게 질문 화법으로 던지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속보, 북한 왕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9일에서 10일 내일하고 내일 모레 북한을 다녀간다네요. 김동아 조선일보 4월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아주 외교부장이 장기 집권도 합니다. 또 외교부장이 젊은 애가 됐었는데 미국 대사 출신, 그게 또 여성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 노인네가 아주 장기적으로 높은 중앙위원이 되면서도 외교부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기자가 예측 기사를 냈는데 특히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된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간의 한반도 문제를 놓고 사전 의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만 우리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만 생각하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한국은 야들은 니들하고는 말 안 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왕이 할 때 발음이 이게 무슨 살자도 아니고, 참 모르겠습니다. 5월 미중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산 석유 구매 협상할 것 같은데, 북한도 끼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석유 제재를 좀 풀어주라. 당신들이 미국산 석유를 산다면 우리도 좀 에너지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소? 우리도 석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에너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신보수주의 템플릿 자료로 항상 올려놓는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